뭐가 좋아서 그나요? 설치 가서 한 5년 진짜 고생 열라 하면 그러나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승강기 쪽으로 오시면 노력하신 것만큼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고 그 이상으로 이뤄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의 숨을 불어넣었다 대학 프리팅의 MC 친절한 동료씨 그리고 꿀벌 오승열입니다. 네, 오늘도 진학캐스터 꿀벌 오승열 선생님과 함께 대학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 오늘 어떤 대학을 만나볼 걸까요? 오늘은요 승강기 분야의 사관학교 숨겨진 가성비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승강기대 이경걸 취업센터장님과 함께 이 승강기 분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승강기대학교 진로취창업지원센터장 이경걸입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맞아요. 이게 여러 가지 지금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분야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있는가요? 아니면 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도통 모르시더라고요. 그럼 이번 기회에 정말 많으신 분들이 좀 정보들을 쏙쏙 좀 알아갔으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승강기 대학교 어떤 대학교인가요? 한국승강기대학교는 세계요? 벌써 글로벌 세계에서. 나왔나요? 세계. 한국이 네. 아니라 세계에서 네. 승강기만 가지고 정규대학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학교예요. 우리말로 승강기 하는데 영어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 엘리베이터죠. 네. 근데 엘리베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엘리베이터 대학 그러면 에스컬레이터가 서운하다고 하잖아요. 다 포함해서 다 승강기? 포함해서 우리말로 승강기라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우리 무빙워크, 공항 가면 이제 타는 무빙워크 그런 예. 것도 있고 또 지하철도 지하철 역사 있고. 가면 예.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 같은 것도 있어요. 그것도 다 승강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합쳐서 영어로는 리프트라고 씁니다. 그게 유럽이나 중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리프트이기 때문에 코리아 리프트 컬리지, 한국 승강기 대학이라고 이렇게 2010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야,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은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배워볼 수 있습니까, 학생들이? 직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일을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네. 승강기는 이게 줄도 달려 있고 뭐 100층짜리 승강기를 무슨 수로 이렇게 대리점 갖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승강기는 이제 아파트 공사 현장 같은데 그 앞마당에 승강기 부품 2만 개를 다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으면은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설치를 해요. 그러면 설치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다음에 기계니까 고장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장 나지 말라고 유지보수도 하고, 그게 예방점검이죠. 또 그 유지보수를 하는데도 고장이 나요. 기계니까. 그럼 또 고쳐야 되잖아요, 누군가. 근데 이거는 아무나 고칠 수가 없고, 법적으로 딱 승강기 고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또 사람이 갇히기도 해요. 119 구조대가 가서 이렇게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술자들이 같이 가서 안전하게 열어줘서 또 구출을 합니다. 그런 이제 갇힘사고 구출 역할까지 자체 점검자라는 유지보수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또 이제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자동차도 카센터에서 점검하면 나라에서 또 정기검사라고 검사를 하잖아요. 승강기도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합니다. 그걸 위탁받은 기관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 6개 정도 되는 민간 검사기관도 있고 그런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검사하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줄여서 얘기하면 승강기를 만드는 일, 그리고 승강기를 유지보수하는 일, 그리고 승강기를 설치하는 일, 그리고 승강기를 검사하는 일, 승강기를 뭐 설계하는 일,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어떤 과정 걸쳐서 뭐 어디에 주로 취업을 많이 하는지 여기 좀 궁금한데요. 특별한 과정은 없고요. 저희 대학교에서 2년제니까 2년 동안 공부를 하는 동안 저희는 1년 반이 지나면 최종 학기 2학년 2학기 때는 학기 중 현장 실습이라고 해서 4개월을 통째로 실습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대기업반이 있는데 그 대기업반에서 그 과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인턴 과정을 사실상 이제 현장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바로 이제 채용이 되는 그런 형태가 많았죠,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졸업생이 3,000명 정도 되는데 지지난주에 현대엘리베이터 인사팀장님한테 도대체 우리 애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했더니 명단을 주시더라고요. 317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엘리베이터 하나에만 3,000명 중에 317명 있으면 10%가 넘어요. 근데 현대엘리베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현대 엘리베이터, 오티스 엘리베이터, 뭐 TK 엘리베이터, 신들러, 미쓰비시 많거든요. 대기업들이. 거기랑 승강기 안전공단, 또 삼성 S1 이런 대기업들 다 치면 저희가 이거는 정확한 통계는 좀 어려운데 추산하기로 40%에서 50% 정도가 우리 학교 출신들이 대기업에 있다. 이야, 그러면은 절반이 대기업에 있으면 뭐 중소기업까지 하면은 거의 다 취업이 다 자기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이 안 된다. 이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딱 이야기 딱 들어보니까 2년 정말 성실하게 배우고 취업에 대한 이 열망만 있다면은 뭐 거의 뭐 안전하게 취업하는 거고 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전혀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요 승강기 분야의 좀 비전은 좀 어떤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승강기 산업은 굉장히 작은 산업입니다. 매출 규모로 보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이 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대형 그 산업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 승강기 산업은 다른 산업에는 없는 특징이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전에 조선업이 갑자기 유가 하락 때문에 중동 부자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발주를 안 내니까 수주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거의 다 망했잖아요. 망해서 조선업에 뭐 특수용접하던 그런 기술자들 전부 다 길거리로 나앉았거든요. 이런 상황이 어느 산업이든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승강기는 안 그래요. 경기 불황 이런 게 없다는 얘기신가요? 제가 승강기 업계 28년 됐거든요. 28년 동안 한 번도 사람이 부족해서 죽겠다는 소리를 안 들은 적이 없어요. 아니 승강기 대학까지 생겨서 이제 여기서 매년 300명씩 대주는데도 왜 계속 부족해? 부족해요. 시장 원리가 이쪽에 사람이 부족하면 임금이 오를 거고 그러면 다른 쪽에 있던 카센터에 있던 친구가 승강기로 넘어와서 승강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요 공급이 맞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근데 이쪽은 안 그래요. 자격이 꼭 있도록 법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 법에 자체 점검자만이 승강기를 유지보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체 점검자가 아니면 손을 못 대요. 유지보수를 못 해요. 하면 불법이야. 그래서 당연히 승강기 쪽에는 진입장벽이 있으니까 딴 쪽에서 잘 못 넘어와요. 그럼 기술자에 대해서 좀 대우받는 게 좀 많이 있겠네요. 승강기 대학을 나와야만. 통계적으로 보면 전문대 나온 친구들이 처음 취업하면 최저임금 적용 다 해서 지금 2,400부터 출발하는 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 근데 저희 학생들이 저희가 알선에서 보내는 중소기업들은 거의 다 3,000 이상에서 출발. 중소기업도 가도 3,000부터 중소기업을 가도 3,000부터 시작해요. 대기업으로 가면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뭐 오티스, TK 뭐 등 이런 데도 뭐 4,000 위아래 뭐 이러니까 사실 전문대 출신의 학생들이 취업을 했을 때 처음 받는 초봉으로는 결코 작진 않죠. 대단히 많이 받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결코 작지 않은 부분에서 시작을 한다. 한마디로 경기에 영향도 안 받고 네. 초봉도 굉장히 높고 그러나 없어서 못 모신다. 그렇죠. 정말 기업들이 지금 왜 안 들어오냐 지금 학생들을 빨리 더 보내달라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하는 일에 거의 뭐 대부분은 사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지금 학생이 없네요. 솔직히 힘든 점이 좀 있습니까? 승강기 업계에 좀 힘든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직무가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직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게 유지보수 쪽입니다. 60% 정도가 유지보수 쪽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설치 30% 정도 되고 근데 이 60%의 그 유지보수 직무는 사실상 다른 업종에 비해서 업무가 편해요, 사실은. 왜냐면 하루에 5대 승강기 점검을 하면 그 5대가 한 군데 있지 않거든. 요 아파트에 갔다가 저쪽 오피스 빌딩에 갔다가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는 시간이 반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2인 1조는 또 법제화되어 있거든요. 둘이 호흡이 잘 맞으면 사실은 그렇게 노동 감시, 노동 강도 이런 거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쪽 승강기 유지 보수를 하는 친구들이 다른 산업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건 좋은 얘기고 하나 이제 나쁜 얘기는 설치 쪽은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승강기 설치하는 현장이 주로 아파트가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다 아파트에 사니까. 짓고 있는 아파트니까
구멍 숭숭 뚫려 있고 겨울에 얼마나 춥겠어요. 난방이 됩니까? 여름에는 또 얼마나 덥겠어요. 뭐 그늘이 없잖아요. 현장이니까. 그렇죠. 현장이니까. 찐 아파트. 바람 불면 먼지 날려. 뭐 난간 같은 것도 아직 채 안 돼 있고 그러면 위험하기까지도 심지어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설치 현장에서 그 버티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 학생의 30% 정도는 자발적으로 갈 데 없어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설치 현장을 선택해요. 뭐가 좋아서 가나요? 제일 핵심적인 이 설치 쪽엔 처음엔 급여인데 열심히 잘했을 경우에 4, 5년 후에는 사실은 독립사업자인 사업자 등록을 내는 그 자영업자나 마찬가지예요.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네요. 사실은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 기준으로 4, 5년 정도 되면 잘하는 친구들은 소득이죠. 연소득이 1억 훌쩍 넘어가요. 그러면 25세 설치 가서 한 5년 진짜 고생 열라 하면 죄송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면 열라면요? 우리나라가 신규 시장 3위예요. 세계 신규 시장에 1년에 4만 대 설치되는 나라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 교체 수요가 또 4만 대예요. 시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 교체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설치 현장에서는 사람이 필요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잘 접근을 못해요, 일반인들이. 왜냐면 왠지 저기 가면 고생은 엄청 하는데 자기가 전기도 알아야지, 기계도 알아야지, 제어도 알아야지, 알아야 될 건 또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고생해서 내 비전이 어떤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다른 데서 많이 안 와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해요, 사람이. 이 영상을 문과 출신 학생들이 되게 눈물 흘리면서 보겠네요. 아니요, 제가 아까 국문과라고 했잖아요. 문과 출신이시네. 우리 학교 학생의 80%는 그 일반고, 특성화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문이과, 특성화고 뭐 이런 것은 별로 우리 학교를 선택하는 데는 별로 생각할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요 얘기를 좀 아까 여러 가지 현대 엘리베이터나 막 나열을 해주셨는데 좀 정확히 좀 나열을 해주셨으면 좀 좋겠어요. 정리가 필요한 것 취업처가 요런 데가 있습니다를 조금 한번 쫙 좀 대기업들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나열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대기업으로는 현대, TK 엘리베이터, 그리고 오티스 엘리베이터, 미쓰비시 엘리베이터. 요 네 개가 4대 대기업이에요. 약간 메이저. 네, 메이저. 그리고 이제 규모는 그거보다 작지만 원래 본사는 큰 외국계 기업들이 있어요. 이제 쉰들러 엘리베이터라든지 후지테크 엘리베이터라든지 이게 이제 대기업, 중견기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견 중소기업은 한 1000여 개 정도 돼요. 그건 뭐 그 정도 업체들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기업으로는 이제 승강기 안전공단 제 친정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기에 검사를 하는 기관이죠. 그거 하고 승강기 안전진흥원 등 또 5개의 더 기관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민간 검사 기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하는 일은 똑같아요. 하는 일은 승강기 검사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이제 관리자들이 있어요. 예컨대 롯데월드는 이제 사람들이 승강기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승강기도 많고 또 이제 지하철 같으면 서울교통공사에는 승강기 그 관리단이 따로 있어요.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로 커요. 거기도 많이 가고 공항공사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 S1 같은 건 삼성의 뭐 모든 건물 자산들을 다 유지 관리하는데 거기서 승강기 얼마나 많아요. 반도체 공장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 가면 승강기 엄청 많잖아요. 이런 걸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직접 가서 고치는 게 아니라 외주업체가 와서 고치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걸 저희는 승강기 관리 파트라고 하거든요. 그런 관리 파트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있다. 무진하네요. 오케이. 이제 취업이 요렇게 되는 건 좀 이해했습니다. 요런 것들을 이제 직무가 있는데 학교에서 뭐 배우나요? 저희 학교에 승강기 시뮬레이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 승강기를 뭐 100분의 1 정도 축소해 놓은 승강기죠. 그걸로 제어반이라는 건 이제 그 모터를 가동하는 컴퓨터 본체 같은 겁니다. 그 제어반에서 어떻게 신호가 나가서 모터를 돌리고 또 어떤 전기 신호가 나가서 이제 로프를 타고 승강기가 움직일 때 그걸 브레이크를 잡느냐 뭐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터를 놓고 직접 교수님들이 가르치죠. 또 한편에서 이제 설치 H빔이 다 이렇게 사각기둥으로 돼 있는 그런 공간에서 승강기 문짝도 붙이고 로프도 달아보고 안전장치도 연결해보고 하는 그런 설치도 하고 이런 실습 위주로 저희는 주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근데 아까 자료집을 보다 보니까 해외 취업도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좀 맞습니다. 어떤가요?
해외 취업은 저희가 2011년부터 싱가포르에 그 진출을 했는데 싱가포르 오티스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4개월 동안 그쪽에서 얘기할 때는 인턴,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해외 현장 실습을 최종 학기에 수행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평균 1년에 4, 5명 정도 이렇게 계속 싱가포르로 내보냈고, 내보낼 때는 그 4개월 동안의 체재비는 전액 우리 학교가 부담했어요. 먹고 자는 거, 뭐 비행기표, 뭐 거기서 버스비까지 다 학교에서 대줘요. 네, 그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서 지금도 싱가포르에는 한 10여 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거기서 6년차, 7년차 되면서 거기서 간부로 성장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엔지니어가 되는 디딤돌, 발판 역할을 하는 데가 싱가포르입니다. 일본하고 싱가포르 제일 많이 갑니다. 요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 학생들한테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학교 위치가 지금 그 두 번째 약점. 서울에서 기준으로 고속버스 타고 3시간 반, 자연환경 좋고 사는 동안 정말 건강해져요. 그리고 학교 주변에 사실 위해 시설이 거의 없어요. 돈밭이란 얘기죠.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깝깝할 수 있는데 2년 딱 그 환경에서 집중해가지고 자기 인생이 60평생이 확 달라질 수 있다면 저 같으면 선택하겠어요. 네. 또 쇼츠감인데요, 이거.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 와도 좀 기숙사가 굉장히 좀 잘 돼 있다는 이야기가 그건 있는데, 저희가 전국에서 기숙사 수용률이 저희 학교 제일 높을 거래요. 기숙사비도 싸요. 이 수도권하고 비교하면 뭐 말이 안 되게 싸요. 뭐 2인 1실 기준으로 한 학기 60만 원밖에 안 돼요. 한 달에 15만 원. 네, 엄청 싸요. 그리고 최신식 시설이고 각 방에 뭐 저 에어컨 다 있고 아주 좋습니다. 입학생들 지역 분포는 조금 어떻게 되나요? 어디 지역 분포는 전통적으로 저희가 수도권에서 30% 정도 오고, 예, 그 다음에 아무래도 위치가 경남이다 보니까 경남에서 30% 정도 오고,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이제 승강기 업계 아는 분들 소개로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두루 다 또 이제 30-40% 오십니다. 이렇게 승강기 업계 아는 분들이 이 대학 좋아하고 이제 예. 그래서 실제로 거창군 출신은 5%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지방에 있지만 지방대가 아니고 전국대학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30% 갈 정도면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도 그 학생을 보낸 적이 있으시죠? 있어요. 학생 아주 만족해 다니고 있어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이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점수 맞춰 간다고 하면은 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2년을 내가 좀 투자를 해서 평생 직장을 잘 가져가려고 기술을 배우러 간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기술은 확실히 그 실습 시스템도 잘 돼 있어가지고 뭐 그냥 2년만 성실하게 다니면 확실하게 어떤 기술은 습득이 되고, 뭐 자격증 같은 것도 좀 따나요? 많이 따죠. 저희는 다 공짜로 실기 가르쳐주고 또 시험도 학교에서 봐요. 저희는 산업인력공단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실기 시험을 봐요. 그러면 대부분 붙죠. 다 늘 붙죠. 하던 거 그냥. 맨날 하던 데서 하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자체점검자라는 기준 맞춰가지고 취업을 하기 때문에 다 잘 되죠. 그리고 승강기 기능사 자격증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방학 때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방학 때는 학생들이 저희가 아까 자체점검자, 즉 승강기를 고치는 사람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자체점검자가 되려면 승강기 기능사를 딴 이후에 4개월을 승강기 업체에서 경력을 쌓아야 돼요. 그래 그 조건이 있어요. 네. 근데 이 4개월을 나중에 취업해서 쌓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경쟁에서 뒤지니까 저희는 방학을 이용해서 1학년 때 기능사를 따고 1학년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 이런 때 이용해가지고 두 달 해가지고 4개월 채워요. 그러면 자체점검자 되잖아요. 졸업할 때 자체점검자가 돼요, 이미. 그러면 대기업 붙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일단 들어가려면 면접 네. 보잖아요. 네. 면접 면접 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학교 면접을 실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 면접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면접을 꼭 하거든요. 그 이유는 성적을 보는 게 아니고 괜히 오지도 않을 학생이 TO를 잡아먹고 다른 학생 못 오게 할까봐 이 학생이 정말 우리 학교를 필요로 하고 정말 오려고 하는지 간절한지 그걸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취업도 잘 되고 어느 정도 산업도 안전성이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실습해보면서 배울 수 있고,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거에 또 관심이, 이 영상을 보고 관심이 생긴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요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또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를 좀 해주시죠. 이 학교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미래 비전을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 학교에 와서 충분히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센터장님의 설명은 여기까지 듣고 이제는 학생분들이죠. 재학생분들과 졸업생분들을 만나고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보다 좀 더 날것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승강기대학교 파트 2 이번에는 졸업생분과 재학생분을 만나 뵙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한번 자기소개랑 또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엘탑테크 대표 노희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승강기대학교 2학년 2학기 재학 중이고 위코리아에 근무 중인 박고은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우리 대표님이 나오셨다고 하니까 우리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안 들어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검색을 살짝 해봤는데 이렇게 엄청난 분이시던데. 예, 제가 이제 처음 32살 때 승강기대학교를 처음 입학했었거든요. 32살에? 예, 그때 아들이 한 명 있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저는 대학교 1학년 입학하고 가장이었는데 승강기대학교를 들어가서 되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거죠. 늦은 나이에 입학을 하셨네요. 예. 근데 어떻게 알고 입학하시게 된 건가요? 막내 삼촌이 88 고속도로 확장 공사를 하시는데 거창이거든요. 그쪽에서 일하면서 이런 대학교가 있다 해가지고 한번 입학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입학하게 됐죠. 고은님은 어떻게 승강기대학교를 가게 됐나요? 제가 원래 예대를 졸업하고 그쪽 계열에서 근무를 하다가 기술 쪽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승강기 부품 회사로 들어왔는데 제가 아무래도 전공이 이쪽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또 일은 잘 하고 싶고 그래서 잘 하려면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답이 승강기대학교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혼자 생각하고 저 주변에 여쭤보고 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 지금 아까 센터장님 말씀으로는 그 여학생이 거의 6명밖에 없다. 뭐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학교 생활 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저는 그 일 병행하면서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을 때만 학교를 가든 아니면 특강이 있을 때 학교를 가든 이런 식으로 학교를 가서 그 일반 학생들이 하는 캠퍼스 라이프는 저는 못했지만 온라인 수업이 좀 많이 잘 돼 있나요? 네, 온라인 수업이 LMS 학교 시스템도 있고 또 네이버 밴드, 네이버 공식 카페도 있어서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두 분께서 이제 승강기 분야에서 좀 종사를 하고 계신데 좀 어떤 매력을 좀 느끼고 계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진짜 이거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 일이 없어질 수가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믿고 이쪽으로 그냥 진로를 정해도 그렇죠. 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진로 변경만 되지 않으면은 뭐 일자리는 넉넉하다. 네. 이게 굉장히 매력 있는 분야예요, 여기가. 예. 굉장히 매력 있는데 저는 조금 그 두 분께 약간 좀 직무가 좀 궁금한데 두 분은 좀 어떤 파트에서 좀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그거 어렵다는 설치. 그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거 그거 많이 어렵다는 하셔야 설치.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 그 자발적으로 간다는 설치. 네, 자발적으로 간다는 설치를 해서 지금 12년 차 됐습니다. 여기가 요거가 저는 승강기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타실 때 승강기가 요새는 그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문이 열리잖아요. 그게 사실 승강기 그 문 사이에 센서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를 하는 건데 그 센서를 만드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쩐지 저희 아파트 그 사람 왔다 갔다 하면 안 다치더라고요. 네. 그게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부품의 회사들이 방금 이런 센서 말고도 어떠한 뭐 다른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품 장비 회사들도 엄청 많겠네요. 네. 산업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설치할 때 그런 거래처들을 다 이렇게 연결하나요? 저희는 설치는요. 네. 그냥 그냥 정확히. 오티스라는 거를 설치하면 오티스에서 그 자재를 그 현장에서 받아요. 받으면 저희는 레고 조립하듯이 그냥 조립을 하는 과정이어서 이런 설명 너무 좋아. 레고 조립. 레고 조립. 이게 딱딱 와닿네. 딱 되잖아요. 그냥 딱 부품을 딱 주시면은 아무나 설치를 못하고 이제 네. 전문가가 인력들과 함께 정말 정밀하게 설치를 딱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재밌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레고를 하실 수 있게끔 조립을 하실 수 있게끔 대응을 하는 게 이제 저희 회사.
야, 그러면은 좀 지인분들 중에 이제 조금 설치 이야기 말고 좀 유지보수나 뭐 검사나 뭐 설계 쪽에 계신 분들 좀 만나 보면은 좀 어떤 이야기가 좀 오고 가나요? 유지보수 정말 아까 센터장님이 거의 60%가 간다고 그랬는데 60% 간다 그랬는데 센터장님은 꿀이라도 하던데. 일은 진짜 편해요. 일은 편한데 그게 또 이제 근무라는 걸 써야 하거든요. 엘리베이터가 24시간 동안 이렇게 가동을 하면 고장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대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승객이 갇히면은 바로 꺼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야간 근무가 있고 그런 것도 약간 단점이 근무가 될 수 있나요? 있죠. 그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설계 설치를 하시니까 이 영상 보시는 이제 어머님들이 그거 위험한데 우리 아들 우리 딸 보내도 되나 이런 걱정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막상 이제 일해 보시면 어떠신지. 너무 위험한데. 근데 진짜 지킬 것만 지키면은 저는 하면서 위험하다고 생각한 적이 몇 번 없거든요. 외부인이 보기에 걱정하는 것만큼 위험하진 않다 이렇게 그 정도- 말할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설치 이 위험한 목숨 걸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아무리 돈을 많이 그러니까요. 주고 기본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하고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대표님 어떻게 일하시면서 야 이거 내가 봐도 좀 멋있다. 좀 뿌듯한 순간이 있었다면 좀 그 기억을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한 승강로에 3대 있는 엘리베이터를 3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m 되는 거를 제가 최하층에 있을 때 그게 쭈루룩 승강로가 다 보이거든요. 그걸 딱 봤을 때 제가 뿌듯한 거 있잖아요. 내가 봐도 솔직히 잘했다. 내가 봐도 대단하다. 그리고 제가 아들이 있는데 만약에 가다 보면 야 아들 저거 아빠가 한 거야 이렇게 사실 여기서 이렇게. 궁금한 거. 나중에 아들이 대학교 전공 선택한다고 할 때 승강기대 추천한다 안 한다 솔직히. 저는 합니다. 아들은 그 뭐라고 해요?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너무 자동화도 많이 돼 있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잖아요. 없어질 것 같고 미래로 갈수록. 근데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층층이 골조 체크도 해야 되고 변수가 너무 많아요. 게다가 또 안전이랑 또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예, 실수나면 안 되고 오류나면 안 되니까 거의 최종적으로 사람이 좀 다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네. 네, 그렇죠. 우리 고은님은 아직 그 일하신 지는 좀 얼마 안 되신 네, 거죠? 맞습니다. 지금 한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 2년. 네. 2년 중에서 좀 일하면서 좀 나 잘했는데 뭐 이런 거 좀 있나요? 요새 좀 있는데 요새요. 네. 구체적으로 뭐냐면 보수업체분들하고 제가 소통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 현장에서 전화 주시고 많이 물어보시고 저한테. 근데 이제 한 번은 그 저희 제품 문제인 것 같다 하면서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딱 들었는데 저희 제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기사님 그거 제어반에 배선 확인하셨냐? A접 B접 맞냐? 이런 걸 제가 이제 체크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럴 리 없다면서 이제 전화를 끊고 확인을 또 하셨나 봐요. 내가 맞아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러셨나 봐요. 근데 전화 다시 오셔서 그 직원 말이 맞다고 자기가 틀렸다. 어떻게 그걸 아냐. 현장에 있는 나보다 더 잘 안다라는 식으로 아예 인정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인정을 해주시는 게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저도 멋있다고 생각을 두 분 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노력을 좀 결과물로 보였을 때 굉장히 짜릿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 기술 분야 특유의 그 성취에 대한 그 짜릿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두 분이 조금 이제 이 승강기 분야에서 하고 싶은데 이제 앞으로 좀 어떤 좀 사람으로 좀 성장하고 싶은지 앞으로의 좀 비전은 좀 어디에 두고 계신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좀 꿈을 더 크게 가지고 싶더라고요. 이게 최종 목표였었거든요. 근데 꿈을 하나 더 품은 게 뭐냐면 해외 법인 설치부를 하나. 이 정도쯤은 여기서 살아남았으면 해외 나가도 먹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로벌로 가시면은 다시 한번 모시고 싶네요. 그때 한번 가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고은님은 어떤 좀 비전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이제 국민분들이 엄청 예민하신데 엘리베이터 도어 안전 센서는 그 존재 자체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일단은 홍보를 하고 저희 센서를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제 일단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이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봤을 때 이 센서로 글로벌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 승강기 대학교에 관심이 있고 승강기 분야에 관심이 생긴 학생들에게 한번 한마디씩 하고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도 안 좋다고 하는데 건설 경기도 되게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호황기를 누릴 줄 몰랐거든요. 조금만 힘들더라도 버티면 무조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승강기라 그런 친구들이 많이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승강기 쪽으로 오시면 노력하신 것만큼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고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시면 그 이상으로 이뤄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오늘 정말 우리 한국 승강기대학교 졸업생분과 재학생분을 만나 뵙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있거나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은 저희 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알아보고 답변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함께 해주신 우리 노희종 대표님과 박고님과 함께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